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유럽에서 재봉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융주도 자금 세탁 의혹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온라인 교육주가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하루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문구를 제시하면서 이 소식도 2차 전지주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은 지금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08% 내림세 보이면서 2,3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1.51% 내림세 나타내면서 853선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1%대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요. 31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는 만큼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7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0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98종목이 오르고 있고 1,11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지금 개인과 기관 두 수급 주체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은 1억 원, 그리고 개인은 343억 원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7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130억 원, 개인은 364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577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파란불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59,3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약 소식에 지금 1.35% 오름세 나타내면서 7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들을 하루 앞두면서 2차 전지주는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LG화학이 2%대로 조금 더 높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는 0.56%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내림세가 더 짙습니다. 시즌만이 지금 3.08% 올라주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HLB와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4%대 급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3%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업종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 금속 업종에서만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지금 하락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데요.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증권, 서비스업, 기계 업종에서는 어제보다 더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에서만 상승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보시면 운송장비 부품, 정보기기, 금속,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과 셀트리온, SK케미칼을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신풍제약과 삼성제약, 현대차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도 있으실 텐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지훈 전문가님께서 직접 돈 되는 주식에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른경제TV 수석 전문가 유지훈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문가님 오늘 밝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뱅커님이 저한테 말을 한마디 안 걸어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가 좀 많이 차 있으신가요? 네, 여태까지 말 걸 때마다 항상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갈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을 안 걸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방송 중에 제가 그 에너지 조금씩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갈구려고. 방송 시간만 되면 너무 무서워요.
네. 사장님한테 내 앵커님 바꿔달라는데 왜 계속 앉아 있는 겁니까? 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내가 이렇게 좋아? 네, 일단은 그건 네. 제가 노코멘트 하겠고요. 요즘에 환율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네네네.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요. 저도 네. 아침 방송에서 환율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달라지지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네네. 그 전 거래일에만 해도 10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지금 8개월 만에 1160원대 진입을 했다라는 말은 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 1162원 90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요즘 네네. 환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 8월 이후에 한 달 동안 지금 1180원대 지금 횡보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6일에는 지금 1170원, 그 이틀 만에 1160원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일단 1150원까지 낮아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율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네. 100달러님, 달러 부자 우리 뱅커님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까지 선정해 주시고요. 예. 네, 이럴 때 달러 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네네. 우리 원화만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신흥국의 통화대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위안화하고 상관관계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달러보다도 일단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위안화가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뭐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게 유입되면서 좀 강세 압력이 좀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원화하고 일단 같이 연동되고 있지 않는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근데 지금 워낙에 갑자기 좀 강세적인 흐름을 보여줘서 또 같이 또 약세의 흐름을 갑자기 또 보여준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세적인 흐름만 외국인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또 갑자기 또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 외국인 자금이 또 수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양날의 칼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예전에 2018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그 1,06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지금 1,060원대 다 진입을 했으니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빨리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세에 좀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과거에 그 2015년도 좀 보면은요, 원화가 좀 강세일 때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주로 반도체 업종을 제일 많이 샀고요. 반도체 업종이 그때 보면 수익률이 보통 11%대, 월간 평균 수익률이 한 11%대로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제일 우선을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IT 업종을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증권, 철강, 화학 쪽도 업종도 수익률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이런 종목들, 업종들로 좀 골고루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1순위로 보면 일단 반도체, 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지금 강세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한번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지금도 강세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업종도 반도체와 자동차. 예, 그쪽으로 투자하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요즘에 진짜로 원달러 환율,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많이 시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들이 지금 증시가 약세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좀 확인하고 어느 업종은 어느 종목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미리 있습니다. 보고 나서 매수를 하면. 예, 네.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도 증시가 약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들어오는 거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매수 팁까지 챙겨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니콜라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사실 이게 뭐 제2의 테슬라다 이렇게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종목 그리고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제 CEO가 사임했다고요? 네네. 지금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다뤄줬는데 사기 논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금 니콜라 CEO 밀턴 CEO 이분이 뒤에 나와 계시는데 갑자기 지금 사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먼저 사임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니콜라 지분 한 20%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CEO에서만 사임한 거니까요. 뭐 하여튼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기 논란이 있은 후에 변호사 서명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지금 바로 사임을 해갖고
조금 투자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기 논란이 이제 일고 나서 10일 정도 지난 이후의 시점인데 네네네. 지금 사퇴를 했어요. 이게 사퇴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공매도 기간이죠. 네. 예,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니콜라 이 차, 수소차 전부 다 사기다. 전부 다 사기다라고 하고 그 사기다라는 그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니콜라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오히려 지금 변호사 선임하면서 법정 대응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네. 기술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차가 굴러가는 거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건데. 사실 그렇죠. 예, 그냥 그건 보여주지 않고 이거는 뭐 오히려 법정 대응하겠다부터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는데 갑자기 좀 사임을 하셔갖고 일단은 공매도 세력이 승리한 거 아니냐. 힌덴버그 리서치가 거기 나온 그 내용들이 그렇죠.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지금 GM에서 이제 협력을 했었잖아요. 네네.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이어받은 걸로 알고는 있긴 해요. 그럼 네네. 니콜라 미래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사임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갑자기 사임할 리가 없는데 뭔가 걸린 게 있어서 사임한 게 아니냐. 일단 그런 적인 의견이 좀 많고요. 일단 차라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책임자가 물러났으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 오히려 주가가 더 반등 나와주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일단 충격적이고요. 근데 이 니콜라가 원래 이게 플랫폼 회사거든요. 이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협력회 업체를 만들어서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협력회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전을 계속 수행을 한다 그러면 계속 오히려 이번 기회로 성장을 더 할 수가 있는데 기술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 사기다, 껍데기 사기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사기를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부터 또 추가적으로 약세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좀 주의할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니콜라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수소차를 좀 뭔가 대표하는 느낌의 기업이라 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이게 사기 의혹 막 들어오면 네. 수소차 전체에 대한 이 신뢰가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나올 때 봉이 김선 날이다. 예, 봉이 김선.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시는 테슬라. 네, 테슬라. 네. 앨런 머스크도 사실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뭐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처음에는 저것도 봉이 김선달이다.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 주가 0달러다. 0달러. 0달러 주식이다. 한마디로 곧 망한다라고 했는데 오. 예, 망한다 해서 그랬었죠. 지금 네, 알고 지금, 있어요. 네. 예, 이 자리에 못 있을 텐데요. 그랬으면 예. 슬펐겠죠, 제가 지금. 예, 슬퍼한 게 아니라 지금 집에서 지금 눈물 짜고 있을 텐데 다행히 주가가 폭등을 해갖고 네. 근데 이분도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사기 논란이 나오면서 수소차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벤처 기업이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입증된 게 아닌가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기술력이라든가 자본이 되는 완성차 업체들이 오히려 수소 전기차를 좀 이어받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네. 벤처 기업보다도 완성차 업체들이 더 주목받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수소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니콜라가 사실 혹시 사기라고 하더라도 네. 수소 전기차 미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긴 그건 예, 그렇죠. 네. 계속 네.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도요타, 혼다, 다임슬러 이런 데서 지금 수소 전기 트럭 콘셉트카를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유일하게 지금 현대차가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에서 1위 기술을 갖고 있는 건 현대차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콘셉트카도 아니고 지금 네. 껍데기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양산에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현대차가 오히려 가장 더 주목받지 않겠느냐. 정의선 부회장이 손잡고 한번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야 됐어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여기다 투자했다가 지금 하나솔루션 그쪽 지금 주가가 뭐 폭등하면서 대성공이다라고 해서 네. 우리 하나그룹의 장남이 아주 엄청 떴는데 네. 우리 아들 너무 투자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사기 논란이야 이러면서 네. 지금 지금 하나 아주 곤욕스러운 입장에 좀 취했고요. 손을 안 잡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오히려 주가가 지금 아직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 전기차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어서 현대차 오히려 더 주목해주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니콜라는 지금 미래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것보다는 수소차를 보신다면 현대차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올해 들어서 신풍제약이
주가가 26배나 뛰었어요. 근데 네네.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라고 근데 어제 공시를 했다고요. 네네. 제가 그 핀풍제약 한번 제가 주가를 한번 봤더니요. 6천 원, 그러니까 6천 후반, 그러니까 7천 원부터 지금 올라간 거 가격 네. 최고가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3억 2천만 원이 남는 거더라고요. 우와. 3억 2천만 원. 여기서 뼈 빠지게 몇 년을 일해도 못 버는 그 금액을 한 10년 일해야 됩니까? 벌고 싶네요. 그 금액이 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네. 와 정말 1,000만 원이 진짜 3억 2천만 원 순수 네. 수익을 얻을 있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사주 중에 128만 주 한 4분의 1 정도 지금 매도하겠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깜짝 지금 놀라서 지금 주가가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자사주를 매각해서 생산 설비라든가 연구 개발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단 자사주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자사주의 매각이라는 게 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악재예요. 보통 네. 이제 자사주가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자사주를 통해 매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또 조금 올빼미 공시라고 좀 얍삽하게 좀 공시를 했습니다. 얍삽하게요. 예. 네.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마감 시간이 6시거든요. 네. 딱 2분 전에 이걸 공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분 딱 남기고 갑자기 지금 시간의 하한가에 떨어졌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도 보니까 13% 떨어졌다가 일단 시장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일단 요런 악재가 계속 나와주게 된다. 어제도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네. CEO 그 오너 일가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약 3조. 네. 평가 금액이 약 3조 정도 한다고 하던데 네. 일단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너 일가도 지분도 팔고 그런다 그러면 네.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약세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반등한다고 전문가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12.66% 하락세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한 19만 8천 원, 9천 원 선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네, 네. 그런데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네네. 지금 이제 글로벌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그래서 증권사에서 야, 시가총액 10조니까 가서 보고서 좀 작성해봐. 그래서 네. 갔거든요. 갔는데 갔다가 지금 보고서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오. 뭐 도저히 뭐 투자하라고 보고서 쓸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몇몇 증권사가 갔으면 애널리스트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지금 한 장도 없습니다. 시가총액 10조인데 보고서가 한 아니 장도 이럴 없.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신풍제약 뉴스를 한번 보시면 기사를 보면 기업 내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보고서 작성할 게도 없다. 야, 보고서 써러 갔는데 왜 보고서 안 쓰고 가? 아이, 백애널리스트 왜 보고서 안 썼나?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혼내고 이건 있는 뭐 쓸 건가요? 내용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아. 너 가서 놀다 왔지?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른 데서 가서도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왔던 네, 그래서 거네요. 모든 지금 전부 다 애널리스트 갈 때마다 네. 보고서를 하나도 못 쓰고 아이고. 이거는 보고서를 네. 작성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시가총액이 10조인데 더 이거 좀 심각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예, 그러면 예. 이렇게 된다면 신풍제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자사의 그 말라리아 치료제인 파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에 효능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임상 시험한다 뭐 얘기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려 시가총액이 10조가 됐는데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 될 때마다 계속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보고서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10조인데 1년에 버는 게 20억밖에 안 됩니다. 20억 버는 기업에 지금 시가총액 10조니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글로벌 지수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5,85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기업을 보고 매수한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인데요. 보통 제가 경험상 이런 게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이렇게 보고서도 안 나오는 기업은 앞으로 약세적인 흐름,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고 일반 개인 투자자, 주린이들은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스탑로스 기능을 꼭 자동으로 매도 나가는 기능을 걸어 놓으시고 네. 단기 매만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어책을 세워놓고 네. 지금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뭐 이러다가 주가 올라가면 너 왜 사라고 할 수 너 왜 그때 왜 매도하라 그랬어 할 수도 네. 있겠지만 경험상 이런 기업들이 뭐 거의 99% 하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1%의 가능성을 믿고
매매하기 너무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신풍적인 뭔가 가시화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시화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일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번 잘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주가가 올라가려면 시젠이라든가 네.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가 뭔가 계속 언론 발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오너일가들이 뭐 주식을 매도하거나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 갖고 있는 주주들이 저한테 지금 악플 당연히 달 수 있겠지만 네. 주인 여러분들 이런 기업 여태까지 경험해서 네. 올라간 경우 못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에도 지금 양 지수는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서 조금 더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 2% 가까이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0.63% 빠지면서 3,3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도 추분의 날로 휴장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실 텐데요. 이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지은 전문가님께서 돈 되는 주식에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